우리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4년 전 3월 26일 우리 젊은 용사들이 서해 앞바다에서 목숨을 거둔 날입니다. 천안함 4주기를 맞아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보훈지청장입니다. 저는 1978년 4월 총무처 행정직 공채로 공직에 입문을 해서 당시 원호처에 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약 한 35년여 기간 동안 일선 민원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국립 영천 호국원장과 익산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지난해 8월 수원보훈지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은 수원시를 비롯해서 동쪽으로는 하남시에서 서쪽에 이르기 시흥시까지 이르는 그런 경기 남부지역 17개 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전국 보훈관서 중에서 행정 수요가 가장 많고 관할구역도 제일 넓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전국 30여 개 보훈관서 중에서 국가보훈처의 메카이자 상징성이 큰 지청의 기관장으로 부임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임무가 막중함을 느낍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이 천안함 이 피격 사건 4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죠. 천안함 피격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에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통상적인 그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침몰해서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나 전사하고 그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주호 준이가 순국한 사건입니다. 처음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각종 허구적인 의혹들이 언론과 온라인상에 넘쳐났습니다. 그 후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후 그런 의혹들이 대부분 소멸되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희생이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천안함 용사 추모 4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천안함 용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천안함 4주기와 관련해서 또 의미를 되새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우리 국가보훈처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국적으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추모식은 우리 정부인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전사자 유가족과 승조원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등 약 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전국의 전사자 45개 출신 학교와 주요 지자체별로도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3월 27일 그 백령도 현지에서 천안함 46용사 유령탑 참배가 준비되고 있고요. 3월 30일 경남 진해루 공원에서 고 한주호 준이와 한주호상 시상식이 진행되는데요. 또한 전국 각지에서 안보 결의대회를 비롯해서 추모 글짓기 대회나 안보 특별 사진전 등을 개최해서 희생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게 됩니다. 또한 그 전사자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해서 한송이 헌화 참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 이 추모 행사에 담긴 의미와 목적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번 추모 행사는 서해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46인의 천안함 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굳건한 안보 의식과 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래 지난 60여 년간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자행하여 왔으며 지금도 3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서 정전협정 파기와 전쟁 불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도발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 추모 행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국민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더욱 그분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디찬 서해 바다에 수장된 천안함 용사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희생 용사의 가족들은 지금도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그들을 잊지 못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눈물로 비석을 닦으며 슬픔을 달래고 있는 그런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안함 피격에서 살아남은 생존 장병들도 자신이 구하지 못한 동료에 대한 죄책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한 장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렇듯 젊은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아들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국민적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 4주기를 맞아 이 수원 보훈지청에서 준비한 행사 그리고 또 그 밖에 행사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모교에서 각각 추모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고 박경수 상사의 모교인 수원 3.1공업고등학교에서 추모식이 열리게 됩니다. 또 고 박보람 중사의 모교인 평택기계공고 추모식에는 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지청 주관으로 고 정범구 병장의 모교인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 특별 탐방이 준비됩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천안함 견학, 그다음에 헌화와 헌시 낭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천안함 용사 모교 학생들에게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천안함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셨듯이 이 전후 세대인 이 청소년들과 20, 30대층이 점차적으로 이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든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또 불가침 협정을 폐기한다는 그 선언을 했지요. 또한 서울 핵폭탄 공격 위협도 했고
동해상의 다발적인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신군부 전면 개편 등 우리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500여 차례에 걸쳐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각종 대남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거나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남한에서 정치적 행사나 또는 국제 행사가 열리는 그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지방선거라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지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금년 신년사와 3.1절 기념식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되 한반도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통일을 위해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6.25 당시 적군이었던 중동군의 이후에도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과 동해상에 며칠 전 있었던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등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얼굴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돌발적 상황을 대비해서 대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꾸준한 그 대북 설득 노력과 함께 북한 측에서도 핵 포기 등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해 준다면 아마 남북관계도 이전보다 한 단계 성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끝으로 이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형제를 조국에 바친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4주기가 됐지만 또다시 맞는 3월 26일이 얼마나 힘든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더 이상의 희생도 유가족의 슬픔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해서 스스로 좌초의 길을 선택하는 잘못을 일삼으며 연일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냉정을 잃지 않는 가운데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우리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수원 보훈지청에서도 국민의 호국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나라사랑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면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이제는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님 모시고 천안함 4주기와 관련한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